자, 2021년 전기기사 실기일에 총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접지저항의 어떤 구성 요소를 세 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접지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접지도체를 통해서 이 접지봉이라든지 뭐 극이라든지 판이라든지 이 접지극하고 연결이 되면 접지저항이 나올 거예요. 그죠? 접지저항이 나오는데, 접지저항은 로우 A분의 L이에요. 저항은. 그렇다는 거는 뭐야? 로우는 고유저항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접지는 뭐야? 접지는 대지의 저항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 저항률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고유저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지 저항률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야? 위너의 4전극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하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접지증. 그죠? 그 다음에 이 접지도체하고요. 접지도체하고 접지극의 저항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도 관건이 되겠죠. 일단 얘네들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접지극하고, 접지극은 왜냐하면 땅에다 묻기 때문에, 이게 땅에다 묻기 때문에, 맞아요? 접지극하고 대지 간의 어떤 접촉 저항에 대한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이거는 내선 규정에 나와 있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내선 규정에 나와 있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시공상의 내용인데, 또 다른 정답을 굳이 우긴다면, 기본적으로는 뭐야? 요거는 무조건 내가 뭐라 했어요? 대지 저항률에 기초로 한다. 고유 저항 틀렸어요, 일단. 고유 저항 틀렸다. 그런데 대지 저항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지 저항을 이 접지극, 즉 접지봉에서만 본다 그러면, 그죠? 접지봉에서만 본다 그러면 대지 저항률이 아니고 고유 저항일 수도 있어요. 접지봉을 내가 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알루미늄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란 말이죠, 분명히. 물론 알루미늄 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유 저항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지봉의 길이, 그 다음에 접지봉의 단면적에 따라서도 접지 저항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 내용도 얘기가 되긴 한데, 이거에 따라서 쓴 것도 100% 오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은. 얘기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쓰면 100점이라고 본다면 요렇게만 쓰면 한 50점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1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딱 10배만 받겠습니다. 그죠? 접지극의 길이 대지저항률에 맞은 부분이 있네요. 대지저항률이 되고요. 접지극의 길이 됩니다. 그죠? 매설 깊이는 좀 관계없죠. 그죠? 접지도체의 길이, 접지도체가 아니라 이거는 접지저항은 접지봉이에요. 대부분. 예, 그죠? 그거 확인하세요. 두 개는 오답이고 하나는 있으면 세 가지에서 점 3개 찍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3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무조건 적어 있다. 부분 점수 있다. 오케이, 보시면 됩니다. 예. 접지도체에 대해서는 관계가 많지는 않아요. 주로 다 뭐냐? 접지봉에 대한 얘기예요. 예. 접지저항률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일단, 그죠? 그 다음에 도전율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1번이 뭐 5점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5점에 따르는 부분 점수 갈 겁니다. 다 맞으면 5점, 뭐 예를 들어 하나당 맞으면 2점씩 뭐 이렇게 채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5점짜리면 5점짜리 같으면 예를 들어 다 맞으면 뭐 5점, 하나씩 1점씩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채점 기준이라는 건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점수는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몇 점짜리인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아직 100% 확인을 제가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비저항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죠? 자, 1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인텔리전트 빌딩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인텔리전트 빌딩 2등급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2등급에 대한 거 쭉 다 쓰시면 된 거고,
변압기 용량이 200, 300, 400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 예전에는 뭐야? 500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안 줬기 때문에 얼마야? 우리가 외운 거는 300, 500, 750이니까 500으로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쭉 다 있죠. 22부터 5, 34, 45 쭉 다 있으니까 여기다가 22에다가 만 하시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해서 220 kVA. 그 다음은 얼마였어요? 그 다음은 5.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45. 43. 8. 157이에요. 이게 되죠? 그대로 여기다가 뭐 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다 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얼마야? 50. 여기는 340. 여기는 450. 여기는 430. 여기는 80. 여기는 1570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이것도 있었거든요. 157 곱하기 만에서 10에 마이너스 3승해서 1570을 써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합계니까 그냥 다 더하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0, 50, 340 이게 다 했습니다. 1570.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합계니까. 됐습니까? 합계니까 관계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식을 안 써도 맞게 해준다.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이거 왜냐면 위에 거 쭉 그죠? 던지는 거죠. 쭉 던지는 거니까요.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문제죠.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의 변압기 용량이에요. 그래서 조명 사무자동화 기기를 TR1, 두 번째를 TR2, 여기를 TR3, 여기를 메인은 STR이에요. STR로 놓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콘센트 사무자동화 기기의 수용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콘센트 조명 사무자동화 기기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을 하는데, 콘센트 조명은 얼마였어요? 콘센트가 220, 조명이 50,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기기는 340이고, 얘네들 어차피 지금 부등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20, 50, 340 해놓고요. 수용률이 몇 %였어요? 수용률이 지금 70%예요. 적정 수용률이. 자, 70% 가니까 427 kVA가 나오면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얼마 있었어요? 500이 있었으니까 500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이게 되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일반 동력 사무자동화 동력이에요. 일반 동력은 얼마였냐면 일반 동력은 450이었고요. OA 동력 얼마야? 340인가요? 그죠? OA 동력 그죠? 그래서 450에 OA 동력 80이네요. 그래서 450에다가 80 하시고, 얘도 수용률이 얼마였어요? 수용률 보시면 얘는 이제 50%예요. 265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300 kVA 하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냉방 동력, 그죠? 냉방 동력이에요. 냉방 동력 하나만이니까 냉방 동력은 얼마야? 430이네요. 수용률 얼마 적용했어요? 수용률이 지금 0.8이에요. 주변 악기만 부동률을 아직 적용하는 거죠. 그랬더니 344 kVA가 나왔어요. 이게 관연도 문제는 이걸 안 줬기 때문에 500으로 했지만, 여기는 지금 500으로 했지만, 여기는 지금 보니까 해당하는 400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얼마로 해야 돼요? 400 kVA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메인, 그죠? 메인 변압기예요. 주변압기. 주변압기는 각각의 최대 전력. 그렇죠? 각각의 최대 전력을 부동률이 얼마나 했어요? 부동률 1.2로 적용해라. 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863.33 kVA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쓰는 거야? 1000 kVA 쓰는 거예요. 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변압기서부터 어디서부터 그리려 했어요? 주변압기부터 그리려 했어요. 각 부하열은 변전설배 단성계통도를 그리래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2단 강압 방식을 채택을 하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사실 관연도에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풀어봤고, 파이널에도 있었고 관연도 문제지도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2단 강압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변압기 용량에 따른 변전설비 용량을 산출하시고 3상 변압기, 3상 변압기, 주변압기 다 3상 변압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단 강압 방식은 제가 뭐라 했냐면 주변압기부터 그러니까 주변압기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뭔지 쓰시면 되죠. 여기는 조명, 콘센트, 그 다음에 OA 기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일반 동력, OA 동력, 세 번째는 이제 냉방 동력이고요. 주변압기부터 쓰시면 되죠. 3상에 1000kVA이고요. 여기는 얼마야? 3상에 500kVA이고요. 3상에 그죠? 300kVA. 그 다음에 여기는요 3상에 400kVA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연도 문제에서는 이게 400이라는 이 표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500으로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놨는데 2단 강압 방식은 제가 뭐라 했어요? 변압기 1차 측에는 전부 다 퓨즈를 붙이겠지만 여기는 지금 그죠? 뭐를 그리라 했어요? 내가 항상 차단기를 붙여서 내려라. 그래서 차단기 심볼 옆에 약국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은요, 얘들은 뭐 PF를 다 쓰시면 되죠. COS를 쓰기는 어려워요. 500kVA, 400kVA면 이미 COS 범주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죠? 요거는 그죠? 요거는 그 얘기예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득점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얘기인데, 변전 설비의 단성 개통도를 간단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주변압기다, 뭐 STR이다, 여기가 TR로 안 써도 관계없어요. 이건 안 써도 관계없고요. 용량만 써져 있으면 관계가 없다. 용량만. 그 다음에 3상이라는 것은 이미 문제에서 줄 때 변압기 표준 용량을 줬을 때 이미 3상 변압기 표준 용량을 줬으니까 사실은 용량만 써도 큰 문제는 아니다. 3상 안 써도 관계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얘는 안 적어도 관계가 없는데 얘네는 안 적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개만 적었다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전부 다 동일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일단 얘들을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얘를 맞췄으면 득점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맞았다. 예를 들어 뭐 10점이면 한 7점은 맞았다 이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점 찍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에를 그리신 분들은 뭐 오답이죠. 별 내용이 없어요. 왜? 주변압기부터 그리라고 그랬는데 주변압기의 위에를 그리면 안 되죠. 11점짜리 문제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걸 전체 틀리면 한 3점에서 많으면 4점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인지는 그죠? 확인을 본인이 해봐야 되겠죠. 예. 400kV라고 했으면 500kV라 했으면 일단 얘가 틀렸죠. 일단 요거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틀렸죠. 여기. 그렇죠? 한 4점 정도 빠지겠네요. 한 4점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죠? 점 안 적으면 안 좋죠.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점 찍는 게 좋고요. PF 말고 COS, PF라고 적어도 오답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세 개 중에 한 개를 써도 된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그러냐면 COS는 사실 적용을 여기다가 한다는 게 좀 불가능해요. 사실 COS는. 그래서 그냥 퓨즈 내는 거예요. 왜? 이미 다 300kV 다 넘어간 건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COS는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COS라고 적었으면 감점이 이 전체가 한 4점 정도 되니까요. 감점이 한 2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관계없어요. STR로 안 적고요. TR이라고 적어도 되고 MTR이라고 적어도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예. 관계없어요. 예. 이미 그저 KVA로 바꿔서 집어넣었다는 거죠. 예, 관계없습니다. 예. 변압기 위에 퓨즈 넣지 말라 했어요. 감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변학기서부터 그리려고 했어요,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아니고요. 단선도를 그린다든지 할 때 분기가 되는데 점에다가 점 찍는 거는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안 하면 감점이 되죠, 사실. 예. PFCOS라고 적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긴 이미 용량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PF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감점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글이라는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본인이 감점을 생각해 보세요. 총 4점 정도 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럼 4점이면, 잘 보세요. 4점이면 내가 예를 들어 개통도가 맞았다 그러면 일단 2점이에요. 그 나머지가 감점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통에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 그리고 퓨즈 형태를 그리고 변압기를 3개 그렸다면 일단 2점은 준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틀린 부분이 있으면 1점 정도 감점이 나온다. 근데 틀린 데가 많으면 감점이 2점 다 되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채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세 번째요. 우리 그죠? 관연도 기출문제에 다 있었던 문제입니다. 2번 나왔던 문제죠. 이 문제는요, 우리가 뭘 했냐면, 역률이 520kW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는데 80을 추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20kW고요. 여기다 80을 추가하면 원래 흐르던 전류가 예를 들어 100A 하면 그보다 많이 흘러야 돼요. 맞아요? 많이 흐르려고 하니까 전력용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이 전류를 원래 얘 있을 때랑 똑같이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단 전압하고 선로 전류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얘를 더 달았을 때도. 그러니까 뭐야? 주목. 역률을 개선하니까 뭐야? 쓸 수 있는 전력이 늘어났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확인하시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먼저 구하라고 하면 콘덴서 용량이야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P에 탄젠 세타 1 마이너스 탄젠 세타 2예요. 이제는 이 P가 520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합쳐서 하는 거니까 60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1번하고 2번은 그죠? 1번은 과연도 출제 문제가 아니었는데 2번, 3번은 과연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르게 풀었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요, 3상에서는 전류는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20이 있을 때는 V1 세타1 P1이라고 하면 루트 3의 V2 코사인 세타 2분의 P2인데 전류는 똑같다 그래서 갖다가 놨고 전압도 똑같다 그랬어요. 루트 3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럼 바뀐 역률은 얼마냐는 거죠. 바뀐 역률은 어떻게 돼요? P1분의 P2의 코사인 세타 1이 돼요. 원래는 P1은 얼마야? 520이었는데 지금은 600으로 바뀌었고 역률은 얼마입니까? 원래 0.8이었던 거니까 계산해보면 0.9231이 나와요. 왜? 백분율로 역률 백분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92.31%이기 때문에 0.9231로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됐으니 자,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전체 전력은 600이고 0.8에서 0.9231로 넣으면 그렇죠? 0.9231로 넣으니까 200.04 kVA라고 하는 콘덴서 용량이 나왔다. 이미 관연도에 다 있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관연도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하 증가 전의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지만 전압 깔고 이것만 풀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V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 푸는 게 더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이렇게 풀었는데 저는 이렇게 풀어놨었어요. 자, 그러면 수전단 전압이 얼마냐면 3000V고요. 수전단 전압 3000V에 원래는 520kg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520kg였고요. 거기에다가 저항이 1.78이고 리액턴스는 1.17인데 역률이 0.8이었어요. 됐습니까? 자, 계산했더니 3460.63V가 됐어요.
두 번째는요, 부하가 증가됐다 이거죠. 그런데 수전단 전압은 똑같고요. 변동이 없다 그랬으니까. 부하가 이제 600kW로 됐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뭐야? 저항이나 리액턴스는 안 바뀌었고 얘만 0.9231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뭐 적용하면 되네요. 3453점, 그죠? 3400, 그죠? 53점, 얼마예요? 48V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요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개선된, 그러니까 역류로 우선 이 문제는 전부 그죠? 괄호가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가 있는 문제는 각 9점이니까 3점씩이에요. 3점씩인데 이거 구할 때 초장의 역류를 0.9231을 못 구한 사람은 일단 뭐예요? 여기도 틀렸을 거고 여기도 틀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군데가 일단 그죠?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됩니까? 역류는 제가 그죠? 기초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콘덴서 용량 구할 때 피상전력을 동일하다고 놓고 구하면 안 되죠. 그렇게 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피상전력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문제 풀이에 이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선로전류가 일정하다는 내용이. 그게 없으면 콘덴서를 다는 의미가 없어요. 선로전류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한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하는데, 그때 얼마를 역류를 바꿔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0.92는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0.92도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역류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소수점 두 제짜리까지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죠? 0.923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근데 왜 관연도 문제지에 다 0.923일로 제가 해놨는데 왜 0.92는 김나무님은 뭐고 SH님은 0.923은 또 뭐예요? 역률일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인천나태님의. 전류가 일정하면 피상전력은 동일하죠. 근데 그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류를 똑같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콘덴서 용량 구하기 때문에 바뀐 역류를 우선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예. 그렇죠. 다산에도에 0.92 돼 있다는 양준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다른 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다산에도에서 0.92니까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답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역률은 백분율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그죠? 그죠? 0.923일. 왜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역률 계산하면 자 작년에 우리가 피 봤던 내용이 뭐야?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에서 100 안 곱해가지고 0.82 이렇게 써가지고 다 오답 난 거죠? 맞아요? 왜? 역률은 백분율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백분율로 계산했더니 92.31%로 여러분 답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이걸 소수로 옮기면 얼마야? 0.923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죠?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0.92로 하거나 이거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본인 피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곽병무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출판사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그 출판사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세요. 왜 소점 둘째 자리 가격밖에 안 썼는가? 이해되십니까? 그죠? 다산으로 가세요, 진짜. 그냥 거기 가세요. 여기 왜 왔어요? 이건 내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정상적인 풀이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역률은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 역률 말고도 여러분들 이거 있죠? 57.74%라고 하지 않아요? V결선 출력비? 언제 57%, 58%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백분율 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오셔서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실 거면
거기로 가세요. 부탁입니다. 내가 여기 여러분들 그 뭐 얘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뭐 예를 들어 피상절로 구해서 답이 맞았다면 그거는 채점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이에요. 수업할 때도 엄청 많이 했어. 여기는 틀렸는데 여기 맞았으면 부분 점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3점씩 정도 있다. 그죠? 그죠? 확인하세요. 예. 자, 고학 간선도와 관련된 환상식, 루프식 배전선로의 간선도입니다. 자, 그래서 루프식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식 선로예요. 환상식 선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변전소에서 시작해가지고 메인에 보통 차단기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루프를 만드는 거죠. 그대로 가서 되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1번은 우선이에요. 그런데 범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변압기에 차단기, 단로기를 각각 달고 나와요. 그렇다면 이 문제야말로 얘네들이 각기 2선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뭐다? 2개씩 그려가지고 점을 어디다 찍는다는지 모르겠어요. 점이 찍혀 있는데. 맞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뭐가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루프로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그대로. 이거는 뭐 그죠? 만약에 점을 이게 없어가지고 점을 여기 찍어야 될 거면 여기다 찍는 거죠. 왜? 가다가 와서 나가고 다시 나가고 또 가다가 나가고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서 나가고 다시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없으면 그죠? 없으면 여기다 점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죠? 점을 안 찍으면 이 부분은 감점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점이 불가피합니다. 왜? 점을 안 찍으면 얘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게 회로가 구성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와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갈 거예요? 양쪽으로 갈 거예요? 그 양쪽으로 간다는 표시를 하려면 뭐다?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나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은 안 찍으면 감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부하줄 끝에 양단에 찍었다는 건 어디야? 여기다?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죠? 심플한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연결만 다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밑부분은 안 그리는 거예요. 밑부분은 안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고압 배전선의 구성이야. 배전선은 이렇게 구성한 거고 고압이고 밑에는 이제 부하니까 저압으로 왔겠죠. 뭐 저압이든 고압이든 간에. 그렇죠?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을 제가 해보면 사실은 원래 이렇게 찍혀 있었거든요. 원래 예전 문제에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요. 4리터의 물을 15도씨에서 90도씨로 올리는데 1kW 전열기로 25분간 가열했습니다. 전열기 효율이에요. 예전에 이게 이제 관연도에는 뭐냐면 30분이었는데, 그죠? 25분을 바뀌었어요. 전열기는 제가 이론 비법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열기는 의미가 효율이 전기를 넣어서 열을 만드는 애들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뭐야? 860PT예요. PT가 뭐냐면 킬로와트 아워이기 때문에 860 하면 킬로칼로리로 바뀌는 거죠. 열은 뭐야? 비열, 질량, 온도차예요. 이 질량은 물의 경우에는 리터나 킬로그램이 같습니다. 물에서는 그래요. 만약에 기름이라면 그죠? 얘기 다르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공식에서 그대로 넣는 문제였어요. 860 곱하기 그죠? 1kW 전열기로 60분에 25분 하고 나서 물의 비열은 1, 질량은 4리터, 그 다음에 15도에서 90도.
곱하기 100 합니다. 83.72%죠? 왜 83%만 쓰지? 그렇잖아요. 이걸 소수로 표현하면 얼마야? 0.8372지. 언제 0.84야, 이러면. 그러니까요. 사이트나, 그죠? 뭐 이거 뭐 95도면 95도로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복원한 거는 90도라고 지금 했는데, 물론 자세한 복원을 더 해봐야 돼요. 총평을 하기 위한 거니까, 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 비열 안 적어도 됩니다. 예. 물 비열 안 적어도 돼. 물의 비열이 1인 거는 누구나 알아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죠? 뭐라는 거야? 비열이 문제에 나와 있었다고요? 비열이 1일 텐데, 물이기 때문에. 예. 계산을 해보세요, 나중에. 예. 공식 안 쓰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예. 비열 1로 문제 나와 있을 때요. 예. 그죠? 비열은,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비열은 1이에요, 1. 그죠? 비열은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90도였어요? 90도였어요? 그, 95도씨가 아니고 90도래요. 그죠? 비열은 1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0.24, 그죠? 0.24로 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860pt를 0.24로 하려면 0.24면 P가 pt로 하면 이게 와트가 되고요. 이게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계산하셔야죠. 네. 자, 확인하시고요.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니까 90이 맞대요. 예, 90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한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90이 맞대요. 그러니까 그죠? 90이라고 내가 열심히 복원했는데 따로 얘기하는 거 95요. 왜? 95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밖에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보시니까 관연도 문제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 지금까지 한 문제 중에 관연도에 없었던 문제는 1번밖에 없었어요. 이거 다 관연도에 있거든요. 100% 다 있었어요.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있는 문제예요, 지금. 2번, 3번, 4번 전부 다 있었어요. 1번만 빼고는요. 2, 3, 4번이 다 관연도 문제지 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43을 빨리 하라고, 그죠? 543을 빨리 하라고 했던 이유가 2번은 3번 나왔으니까 인텔리전트 빌딩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냐면 얘는 3번 나왔기 때문에 543이었기 때문에 3에 있었겠죠. 파이널에. 그런데 왜 제가 별 1개, 2개짜리에 신경 써야 된다 그랬냐면 얘는 별 2개짜리야. 그럼 이제 내년도 판에는 이게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얘도 별 1개짜리야. 그 다음에 얘도 별 1개짜리예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야? 별 1개짜리야, 결국은 내년도에는 2개 되고 그 후년에 3년 3개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543이 지금은 여러분들 파이널 보면 얇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10년 지나서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이만해질 거야, 그 책도. 그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시험 치시기 전에 안타깝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치시기 전에 뭘 말씀을 드렸냐면 분명히 이번에는 KC 때문에 조항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관연도 비율이 엄청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1번은 그냥 좀 그렇다 치더라도 2, 3, 4, 5번은 다 관연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연도 20개년 안에 다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32개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혹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되려면, 그죠? 비열은요, 1이라고 안 주어줘도 되고, 주어줘도 되고, 무조건 비열은 1이에요. 근데 식에다 1 안 곱했다고, 1이 안 곱하면 되는 거지, 뭘. 맞아요? 아니, 우리가 누가 곱하기 할 때 250 곱하기 4 곱하기 쭉 가다 끝에 1, 이거 안 곱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예.
2회 실기는 난이도가 좀 있을 겁니다. 2회 실기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게 뭐냐? KEC의 지금 적용 방식이 이미 그죠?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2회는 조금 관연도를 탈피할 확률이 좀 있다. 그런 거 그죠? 그죠? 전열기 효율 문제가 5점짜리 문제였다는데 그죠? 뭐 배점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 다시 해봐야 됩니다. 예. 6번으로 갑니다. 지름 20cm의 구형 외구의 광속 발산도가 2000 레드럭스라고 하면 외구의 중심에 있는 균등 점광원의 광도는 얼마냐 그랬어요. 일단 광속 발산도가 나와 있다는 것은 광속 발산도 R은 S분의 F고요. 그 다음에 기구효율이 있으면 곱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기구효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진다면 일반적으로 1-로우분의 타우라고 하는 이식을 적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에 반사율이 없어요.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야? 투과율이에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광속 발산도는 광속이 뭐야? 투과돼 나오는 광속이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 다음에 발산이 된다는 것은 제가 뭐야? 빛이든지 뭐든지 그죠?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구방사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4파이 R제곱이 되고 타우에 얘는 구광원이면 얼마야? 4파이 I가 되니까 이렇게 없애버리면 R제곱에 타우에 I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광도를 구하라니까 광도는 타우분의 그죠? R제곱에 R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타우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야? 투과율은 90%고요. 반지름은 10cm죠? 0.1의 제곱.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는 2000이면 결국은 계산해보면 얼마야? 22.22의 칸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확인하세요. 이 문제는 사실은 처음 나왔어요. 이 문제는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비슷한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죠? 확인을 하시면 되죠. 우리가 그죠?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은데 뭐냐면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광속 발산도를 R제곱의 I에 1-5분의 타우로 외우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얘가 없었다면 그냥 타우만 계산하시면 된 거죠. 사실 요거 문제는. 그죠? 그래서 약간 그죠? 예전에 광속 발산도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관연도에 거기랑은 좀 다른 형태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변형이 있었다. 또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한 4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연도는 아니에요. 예. 자, 7번째입니다. 다음은 지중 케이블의 사고점 측정법하고 절연의 건전도예요. 절연의 건전성을 얘기하는 거는 즉 절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연에 대한 부분, 뭐 절연 내력이든, 그죠? 절연 저항이든 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케이블의 사고 측정법이에요. 케이블 사고 측정법은 아시죠? 일단 뭐예요? 머레이 루프법, 그렇죠? 요게 이제 번호가 돼 있었던 거예요. 1, 2, 3 예를 들어서 4, 5, 6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번호를 쓰라는 거죠. 내용상의 문제는. 자, 그래서 머레이 루프법, 그죠? 사고점 측정할 때. 그 다음에 정전 브릿지법 다 있었잖아요. 3번부터 써야 돼요. 3, 5. 그 다음에 펄스법. 그렇죠? 3개 빼고 나면, 잘 보세요. 3개 빼고 나면 남는 거는 뭐예요? 단제드 델타 부분방전 매거죠. 매거는 뭐예요? 절연저항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죠? 1번, 2번, 4번 쓰시면 되는 거네요. 요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요 사고점 측정법에 대한 건 단답에 있었고요. 단답에 있었고 요거 3개는 없었는데 우리가 1번의 매거라고 하는 것은 절연저항을 측정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메가오음의 약자를 쓴다라고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절연 감시에 대한 거고 3번, 5번, 6번은 뭐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어려운가 보구나. 알았어. 자꾸 헷갈려야 하니까 1번, 2번, 그래 3번, 4번, 5번, 6번으로 할게요. 그러면 1, 2,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4, 5, 6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여기가 4, 5, 6이고 내가 여기까지네. 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 2, 3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죠? 뭐 이건 보온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매거라고 하는 건 절연량 측정하는 거고, 탄젠트 델타는 여러분들 아세요? 오메가 C 2의 제곱에 탄젠트 델타 생각나세요? 이게 바로 뭐였어요? 케이블의 유전체 손실이다. 유전체 손실에 탄젠트 델타를 뭐라 그래? 유전 정접이라고 부르고, 탄젠트 델타는 뭐다?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절연체입니다. 절연체의 손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깔끔하게, 그죠? 뭐 나머지는 못 맞췄어도 얘는 맞춰야 되는 거고, 이거 절연감시. 그 다음에 얘네 세 개는 관연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종류까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뭐 그거는 여러분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그 감점이 있을 거예요. 감점이, 그죠? 그래서 자, 확인하시고요. 제일 복원이 안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선로에, 그죠? 특성 임피던스 G1하고 부하 임피던스 G2네, 이거는. G2에 대해서 아래 질문 앞에라. 선로의 임피던스가 600ohm이라고 되어 있고요.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승. L하고 C값을 구하랬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제가 실기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필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전력공학은 무조건 다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전력공학 할 때 우리가 어땠냐면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는 0.05예요. 0.4605에 로그 10의 R분의 D로 했고요. C는요. 0.02413에 로그 10의 R분의 D로 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때 우리가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로 하는데 L의 이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루트 씌우면 얘만 그죠 하는 거죠. 그래서 0.4605에 로그 10의 R분의 D가 됐고 0.02413에 로그 10의 R분의 D가 되는데 얘는 미리엘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38에 로그 10의 R분의 D라 그랬어요. 따라서 로그 10의 R분의 D는 138분의 특성 임피던스다 이렇게 풀어냈었단 말이죠. 얘기 됩니까? 이게 얘기되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L은 얼마예요?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다가 138분의 특성 임피던스가 600이었으면 600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정렬용량 얼마야? 0.02413에 로그 10의 R분의 D가 아니라 138분의 600을 넣어서 그 값을 두 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빼야죠. 요건 빼야죠. 곱하기 138분의 600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거. 로그 10의 R분의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력공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파수가 이제 60Hz라고 문제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요. 문제지에 60Hz라고 있었기 때문에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파속도 V는 F 람다면 파장은 F분의 V예요. 60Hz가 됐고요. 얘는 3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왜? 킬로미터니까 10의 3승 넣어주면 3 곱하기 10의 8승. 뭐예요? 그냥 일반 공기에서의 진공에서 속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기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선로 임피던스가 600ohm이고 부하 임피던스가 600이라면 그죠? 선로 측에서 본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겠어요? 1200이죠. 요거는 사실은 문제를 내가 요 3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2번은 문제가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죠. 그 문제가 무손실 조건으로 풀어서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죠. 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수업을 제대로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인데 대충 배우지 마세요. 맨날 외우니까 대충 배운다고. 왜 어떻게 하냐?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의 오메가 C예요. 정확하게 무손실은요. R하고 G하고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 임피던스가 루트 C분의 L이고요. 송전선로는요. R이나 G에 비해서 L이나 C가 굉장히 큰 값이에요. 왜?
전선의 도전율이 높으면 높은 전선 쓰기 때문에 저항 극히 낮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애자의 절연이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얘들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도 루트 C분의 L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문제에서 무손실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무손실이라고 주어져 있어도 어쨌든 C분의 L이니까 계산하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만약에 특성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고 무손실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라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얘가 600오음이고요. 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L하고 C 값을 다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복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확인을 좀 더 해보겠다는 것은 그죠? 나중에 그죠?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전파 속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송전솔로에서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개. 자, 9번째입니다. 용량이 10kV, 철선이 100, 동선이 200W인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기어선에 부하라고 했을 때 전부하 효율이에요. 전부하 효율은 변압기 용량에다가 뭐예요? 역률.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에다 역률. 철선, 동선 곱하기 100인데 요거는 뭐 완벽하게 관련도 있는 문제죠. 완벽하게 관련도 있는 문제. 왜? 지금 보니까 역률이 그죠? 0.5로 주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죠? 이 역률이 뭐 0.8이나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지금 보면 V결선을 했다고 하면 V결선의 출력은 한 대 용량의 루트 3이에요. 일단. 그럼 여기는 지금 뭐야? 루트 3 곱하기 용량이 10이고 역률이 0.5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도 루트 3 곱하기 10에 0.5고요. 잘 보세요. 철선하고 동선은 뭐야? 변압기가 두 대기 때문에 각각 그죠? 어떻게 돼요? 얘는 철선은 얼마야? 철선은 120인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킬로니까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동선 얼마야? 두 대고 2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자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면 한 93%쯤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죠? 10의 3승은 여기다 곱하면 여기를 마이너스 3승 안 하면 되고, 그죠? 그거는 뭐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하게 동선 철선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변압기가요. 잘 보세요. 권선이 3개면 원래는 단상 변압기 세대 아니에요. 단상의 철심이 몇 개야? 3개예요. 그러니까 철선이 몇 개야? 한 대당 주어지면 3개. 그렇죠? 동선도 몇 개야? 권선의 손실이잖아. I제곱 R. 손실이 얼마? 3개. 그런데 보세요. 이게 없어졌어.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그럼 원래는 변압기가 이렇게 3대에 있던 건데 한 대가 9대까지 2대가 됐잖아요. 그럼 철은 몇 개야? 2개죠. 당연히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고. 동선은 권선이 2개니까 당연히 곱하기 2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연도 문제하고 뭐 거의 같은 문제죠. 이거는. 그죠? 큰 문제 없었다. 10번째입니다. 보조 릴레이 ABC의 계전기로 출력이 생기게 하는 유접점하고 무접점 그죠? 하는 거죠. 그래서 AB를 같이 온하거나 C를 온할 때 그죠? AB를 같이 온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내용이죠. A, B 같이 온해야 되고, 또는 그죠? 이거나 또는 C를 온하면 X가 되더라 이런 얘기고, X1 이해됐죠? 자, 무접점으로 그려라. 무접점은 어떻게 돼요? A, B에다가 플러스 C 하면 X1이니까 뭐 너무나 쉽죠? A, B, C 해서 OR로 하면 X1이 된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를 먼저 온해요. 일단 그 다음에 B 또는 C를 온한대요. 요거는 논리식이 A에다가 B 플러스 C가 X2기 때문에 B하고 C를 일단 OR을 해. A하고 AND를 해. X2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여기서는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군데 찍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네 군데 찍어야 됩니다.
점을 반드시 찍어라. 그죠? 그래서, 그죠? 논리식을 안 써도 된다면 어차피, 근데 제가 논리식을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무접점으로 그리려면, 그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 버튼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푸시 버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 푸시 버튼은 누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부분 점수 없어요. 푸시 버튼은 보세요. A, B.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자, 10번입니다. 이제 그 저합전로의 전원 성능이에요. 이거 올해 나올 거라고 얘하고 얘는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제가 그 뭐 말씀드렸냐면, 그죠? 점 안 찍으면 감점이에요. 오답은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질문을 안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접점은 맞았고 유접점 틀린 점 찍어서 마이너스 되면,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게 이제 예전 문제로 치면요. 예전 문제로 치면 6점이었어요. 6점이라는 게 뭐예요? 6점이라는 게 이게 3점, 이게 3점이에요. 이게 3점, 이게 3점인데 얘는 맞았고 얘도 맞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놈의 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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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하세요. 그죠? 점을 잘 보세요. 안 찍으면 회로가 분기가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점 찍어야 될 건 하나, 둘. 여기는 안 찍어도 되잖아요. 맨 마지막이니까. 이런 건 안 찍어도 되죠. 자, SELV나 PELV일 때 DC 시험 전압하고요. 절연 저항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올 거라고 요거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 KEC 그 뭐예요? 필기 예상 문제제도 있으니까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0.5고 여기가 1메가인지는 다 알아. 여기가 문제인 거라니까. 나 이거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250, 500, 1000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그죠? 6점짜리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당 그죠? 하나당 1점씩 감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요. 전부 다 부분 점수가 다 있는 문제입니다. 12번이야. 다음 설비에서 전압강화에 대한 겁니다. 이건 사실 그 지난번에 마지막에 제가 하면서 이 문제는 그 계산할 때는 퍼센트가 다 주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계산할 때는. 근데 이 실제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건 참 지저분한 문제거든요. 이건 바뀌는 법일 건데, 그죠? 그래서 보시면 3568 하시면 돼요. 3568 하시고 그 다음에 표보다 더 큰 전압강화를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 그 다음에 그죠? 두 번째는 뭐야? 돌입 전류가 큰 거예요. 큰 그죠? 기타 기기. 요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그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산업기사하고 공사기사 이런 데는 다 뭐가 나왔었냐면 요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는 없고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죠? 뭐예요? 그냥 저 뭐죠? 전압강화가 5V다 또는 3%다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3번. 13번은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확인하면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아직 확인을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좀 미뤘다가 나중에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동작을 했는데 얘가 떨어져 나가는 비접점이라면요. 이 회로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전동기가 돌리면 쓰고 전원 들어와서 돌아가면 쓰고 고장난 거예요. 맞아요? 이 그림이면 무조건 X야. 그림 잘못된 거예요. 다 X예요. 이게 만약에 그림이 X가 되면 여기는 자연적으로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항정답 처리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그죠? 제가 문제를 또 복원해서 다음에 그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그죠? 14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단답집에도 있었어요. 그죠? 단답집에도 있었어요. 단답집에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이거? 뭐 어느 광원의 광색이 흑채 광색 같다. 뭐야? 색온도 예쁘게 써야지. 빛의 분광 특성이 빛에 나타나는 것으로 동일한 색을 흰색을 입어도 내가 맨날 뭐라 그래요? 흰색을 해도 뭐라 했어요?
빨간색으로 볼 수 있고 파란색으로 볼 수 있다. 아, 뭐야? 연색성.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퍼센트 보정률이에요. 0.8이에요. 0.8. 보정률은요, 그죠? 보정이라는 것은 보정률을 백분율로 줬어요. 그러면 보정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측정값분에, 그죠? 우리 항상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이에요. 곱하기 100이죠. 보정률은 오차율의 반대예요. 오차율은 참값분의, 그죠?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곱하기 100이 오차예요. 이거 뒤집으면 내가 보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퍼센트 보정률이 마이너스 0.8이고요. 전학계로 측정한 값은 103이라고, 측정값 103. 그죠? 실제 참값은 모르겠고, 측정값 103. 해보면 1로 곱하면 되죠? t는, t-100은 103 곱하기 마이너스 0.8 해서 t는 100, 이거 뭐야? 어디였어? t-103이죠, 이거. 그렇죠? t 곱하기 마이너스 0.8에서 103.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됐죠, 그죠? 0. 그러네요. 퍼센트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 퍼센트를 여기다 넣는 게 좋겠네. 그래야 그냥 0.8로 계산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넘겨서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넘겨서 계산하시면 그냥 그죠? 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 102.18인가 나오죠, 참값이. 왜냐면 이게 참값이 작아야 측정값보다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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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78이라고 썼다는 것은 제가 뭐라 했냐면 퍼센트로 나오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쓰라면 백분율을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분율이니까 어쨌든 그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쓰는 게 좋죠. 네. 그렇죠? 보정률 반올림 안 하고 102.178 써도 부분 점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되면 요걸 보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너무나 명확한 문제라 이건 그죠? 요것도 이제 예전 문제에서 조금 그죠? 응용해서 낸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나도 100 안 곱해서 저도 낚일 뻔했죠 지금 그죠? 그죠? 자, 확인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계산값이 이거랑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랑 비슷하게 안 나오면 그죠? 말이 안 돼. 이거는 얘도 마침 부분 점수 다 있어요. 예, 부분 점수 다 있습니다. 예. 자, 3상 4선 역류 100의 부하가 각상에 흐르고 있는데 ABC상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19, 8, 3개예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A상의 전류, 이거는 관연도 문제제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쵸? 그죠? 퍼센트 보정이라는 게 보정률이에요. 백분율. 예, 보정률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3개 돼 있었는데 만약에 전류가 똑같이 흐르면 중성선은 0A예요. 그런데 보세요. A라고 하는 게 지금 10A 하면 10의 각 0도고요. 그 다음에 B는 8A 하면 8A에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9A 하면 9A에 마이너스 240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맞는 답을, 그죠? 맞는 답을 똑같이 계속 써드리겠습니다. 각도 안 써도 관계없고요. 두 번째. 플러스로 반대로 써도 돼요. 되죠? 또, 질문이 너무 많아, 이거. 맞습니다. 다 맞아. 네. 그래서 나왔는데, 이걸 다 더했더니, 어때요? 아마 그냥 계산기로 그냥 계산해서 하면 답이 탁 튀어나올 텐데요? 그렇죠? 네? 절대값 크기를 구해가지고 절대값 크기를 구하니까 1.73 나왔을 거 아니에요? 1.73 나오면 단위 암페어라고 쓰면 되죠. 예. B상이 120도일 리는 없죠. B상이 그죠? 마이너스 120도죠. 240도가 되는 거죠. 에? 복소수 쓰면 안 돼요. 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120, 240은 안 되죠, 일단. 그죠?
위상이 늦으니까요. B상이. 예. 단이 없으면 0점이 아니고 감점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1.5 플러스 J 0.87은요. 오답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문제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아, 여기다 도 표시 안 해도 돼요. 관계없어. 그 정도는 관계없어. 각도가 아니라 복소수로 풀어도 됩니다. 과정에. 예. 복소수로 나오면 그죠? 그건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류는요. 주목. 전류는 1.3 플러스 J에 0.8A라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냥 계산해서 1.73A 하면 1.73. 1.56이면 1.56으로 딱 정확하게. 그죠? 그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로 해도 되죠. 뭐 예를 들면 10 플러스 8의 A 뭐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글쎄요. 그거보다는 각도로 쓰는 게 좋은데 뭐 계산해서 결과가 똑같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단위를 안 쓰는 거는요. 다 맞았는데 단위만 빼놓고 쓴 거는 감점을 1점 정도 해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점짜리 문제였다면 1점, 4점짜리 문제였다면 한 2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한 1점 정도 감점합니다. 예. 자, 그죠? 각상이 120도씩 차이 난다고 하지만 120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상은 A상, 그 다음에 B상, 그 다음에 C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도씩 상차가 나지만 A를 각도 0이라고 하면요. B는 각도 마이너스 120도, C는 각도 마이너스 240도 혹은 플러스 120도가 됩니다. 이거예요. 예. 루트 3은 안 되겠죠? 그죠? 루트 3은 오답이에요. 예. 0도 120도 240은 분점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죠. 그죠? 기출문제. 그래서, 그죠? 답은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답은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오류라고, 오류라고. 그쵸? 발문에 각각이라는 말이 없어도 120도 240 풀면 안 되죠. 사실은 뭐냐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기의 기본은 3상인데 3상이라는 것은 A상이 먼저 나오고 지금 본인들 얘기대로 지금 120, 240이라는 거는 A상이 나오고 B상이 그죠? 여기서 안 나오고 이렇게 앞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나오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용상으로. 그림과 같이 Y결선된 평행과의 전압을 했더니 상전압이 150, 성간전압이 220이에요. 자, 각 부하 인간의 전압은 각상의 평행이고요. 기본파와 삼고조파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삼고조파 전압을 구해 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Y로 결선을 하면 그렇죠? 접지가 대지에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얘하고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지하고 선세에 걸린 전압은 상전압이고, 이 권선 전압이죠. 변압기 권선에 걸린 전압. 그 다음에 이 얘하고 얘 사이에 걸린 전압은 뭐예요? 선간 전압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제3고조파는 항상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접지식 회로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접지식 회로. 즉 뭐야? 제3고조파는 Y결선에서 보면 상전압은 관계가 있지만 선간전압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파 전압하고 삼고조파 전압이 있지만 선간전압은 그렇죠? 선간전압은 일단 기본파에 대해서만 루트 3배를 해버리는 거지 삼고조파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간전압이 지금 이게 220이니까 기본파의 전압은 얼마야? 루트 3분의 220이에요. 그죠? 그래서 127.02였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야? 루트 기본파는 127.02이고요. 삼고조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상전압은 15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고조파 전압은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 150의 제곱에서
127.02의 제곱을 빼보니까 상전압, 그러니까 3고접하는 얼마다? 79.79V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외역률을 계산하래요. 전압의 외역률을 퍼센트로 계산하는데 외역률이라는 것은 기본파의 실효값 대비 전 고조파의 실효값이에요. 기본파는 V1이고요. 고조파는 뭐야?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이렇게 올라갈 건데 기본파는 지금 V1은 얼마야? 127.02였고요. 3고조파밖에 없잖아. 나머지 다 없잖아 지금. 뭘 루트를 씌워? 씌울 것도 없어요. 3고조파 얼마야? 79.79예요.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이 외역률이 얼마 나왔냐? 62.82% 나왔다 이거죠. 요거는 관연도에 똑같이 있는, 그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자세히 보시면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 물수능, 불수능 하잖아요. 이게 뭐에 해당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총평을 해보세요. 그죠? 자, 신출 1번, 2번 뭐야? 기출 3번. 그렇죠?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기출 3번. 야, 이러면 뭐 재밌죠? 그 다음에 3번 기출 2번. 4번 기출 1번. 5번 기출 1번. 6번 그죠? 신출. 지금 신출 2개 나왔어요. 7번 그죠? 기존 신출 절반. 전체 하나가 아니고 반만 급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처음 나왔어요. 신출. 반절만 하고. 요거는 기출이에요. 그렇죠? 요거 기출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V결선에 있었던 거, 쟤는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출. 몇 번 나왔어요 벌써? 2번 출제됐어요. 기출. 그 다음에 요거 신출이죠. 자, 얘도 신출이고요. 요것도 신출이에요. 요건 기출이죠. 맞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단답집에도 우리 있었어요. 단답집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답집에 있었어요. 한 번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정은 요거는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하나 섞어서 그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출. 여러분들 기출로 몇 번 나왔어요? 543에 있었겠죠? 이걸 가지고 복소술 했다? 파이널도 제대로 안 본 거죠. 요거 기출. 그렇죠? 자, 이거는 기출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17문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신출이에요. 7개가 신출인데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신출이 쉬운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죠? 우리가 보통 시험이 어렵냐 안 어렵냐는 기사시험 문제는 그죠? 기사시험 문제는 기출이 60% 정도만 되면 합격률이 높아져요. 그럼 여기서 60%면 얼마야? 한 10문항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보면 뭐야? 10개가 기출이라는 거는 일단 합격률은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요거 신출 하나. 아니 왜 그렇게 계산해요? 신출 하나 얘 그죠? 얘 맞췄어. 그죠? 이게 8점이었나요? 8점? 예를 들어서 7점이나 8점이나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 플러스하고 10개 기출이에요. 그러면 그죠? 그죠? 맞아요? 이건 뭐 사실 그죠? 7점이야? 7점. 좋아. 알았어. 7점. 그러면 기출만 다 맞았으면 어느 정도 끝났다 이거죠. 네, 그죠? 무손실로 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무손실이라고 돼 있었다니까 어쨌든 루트 C분의 L이에요. 무손실이라고 해도. 그죠? 근데 138 로그 R분의 D로 안 하고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봐야 됩니다.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출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사의 경우에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밑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기출 문제가 3, 40%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기출 문제 60% 정도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고, 이미 아까 답변을 다 한 겁니다. 그죠? 답변을 다 한 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동사기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유, 예, 리키 강님, 그죠? 축하합니다. 예, 명함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문제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다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전파 속도는요, 루트 L 10분의 1로 구해도 됩니다. 네, 되는데, 굳이 거기에, 전파 속도가 이미 3 곱하기 10의 5승 km/s라고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감점이 아니고요, PF라고 썼으면 됐어요. 예. 그래서, 중성성 구하는 거 120, 240 이렇게 썼다면, 감점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꾸 똑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죠? 점 안 찍으면 일단 오류예요. 어디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보여줬던, 안 보여줬던.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보기 한번 하시고요. 루트 C분의 L로 구하는 겁니다. 원래. 그 특성 임피던스는. 예. 전기 산업기사하고요. 공사기사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성선 선전류의 절대값 크기도 당연히 그저 암페아 써야 됩니다. 그죠? 예. 전류기 때문에. 부분 점수 있을 거예요. 복구앱 부분.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부 정답을 줘야 돼요. 왜냐면 공사기사는 시퀀스가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상단까지 그리면 오답이 아니라 그 부분만 감점이 될 거예요. 예. 지시사항 불이행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상모설은요, 그림 방법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그리셔야 돼요. 예. 자, 그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꼭 합격하시고요. 고맙습니다. 1회차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